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늘 오전 내려집니다. 시민단체들은 5.18 민주광장에서 탄핵 선고 생방송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탄핵 선고 이후 전개될 정국을 예상하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세월호 인양이 추진됩니다. 인양 뒤 선체를 조사할 위원회가 꾸려지고 목포 신항엔 합동수습 대책본부가 들어섭니다. 중간역에서 서지 않고 서울에서 광주 사이를 1시간 20분대에 직통으로 운행하는 고속열차가 올 하반기에 도입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탄핵 선고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시민들은 높은 긴장감 속에 탄핵 인용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원로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함께 발표한 시국 선언문을 통해 탄핵과 더불어 민주연립정부 수립과 개헌, 지방 분권 등도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역사적 단죄야말로 4.19 혁명과 5.18 광주 항쟁, 6월 민주항쟁을 계승하는 촛불혁명의 명령이다. 올겨울 내내 국정농단 사태로 우려와 분노 속에 시간을 보내온 시민들은 이제 각자 결과를 예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마지막까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헬조선, 여기 지옥이다, 탈조선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감옥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청년들은. 그동안 18차례 촛불 집회를 이끌며 대통령 퇴진을 촉구해온 시민운동본부는 5.18 민주광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시민들과 함께 역사적인 선고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을 함께 모니터를 통해서 지켜보면서 그 결과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파면이냐 복귀냐, 운명의 날 카운트다운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촛불 시민들이 요구해온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이 순조로운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될지 전 국민의 눈이 헌재에 쏠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선 주자들을 비롯한 정치권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놓고 향후 전개될 정국을 예상하며 헌법재판소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이틀째 광주를 방문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국민의 압도적 다수의 요구로 인용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둘로 갈린 민심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 각자의 마음속에서 느낄 많은 불안과 고통에 대해서 그것을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더 추스리고 안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주자들은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인용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다음 대선에서 국민의당이 반드시 집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탄핵 국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통령 선거가 되면은 이제 이 어지러운 나라를 누가 건질 것인가? 천정배 전 대표도 국민의당과 호남이 중심이 되는 개혁정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 초에는 우리가 집권하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우리 호남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냅시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 대선 주자들은 특별한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헌재의 탄핵 선고 이후를 예상하며 향후 전국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 속에 한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큰 일교차에는 대비해 주셔야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14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에는 무려 17도까지 오르면서 봄 기온 만끽하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아침까지는 광주와 전남 대부분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출발하면서 조금 추웠습니다. 하지만 차차 아침 기온도 오르면서 일요일에는 5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만 해주시면 나들이 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오늘도 대기는 건조합니다. 동부 남해안을 중심으로 전남 여수와 광양, 순천에서는 3일째 건조주의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낍니다. 교통 안전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영하 2.8도, 담양과 나주가 영하 3.8도로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 12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이 13도, 구례와 보성이 12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세월호 인양을 시도하겠다고 밝히면서 곳곳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목포 신항에는 합동수습 대책본부가 마련되고 인양이 되면 선체를 조사하게 될 위원회도 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세월호 선체 아래에는 받침대인 리프팅 빔이 설치돼 있습니다. 33개의 리프팅 빔 양끝에는 66개의 인양줄이 모두 연결된 상태로 이 줄들을 끌어올려 선체를 인양하게 됩니다. 다음 달 사고 해역의 물살이 가장 느려지는 시기는 5일. 해양수산부는 이때부터 실제 인양을 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배 위에서 이제 그 와이어를 나머지 한쪽 끝을 연결을 하고 인양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예. 현장에는 세월호를 끌어올릴 두 척의 제킹 바지선이 도착했고 세월호를 운송할 반잠수식 선박도 이달 안에 배치됩니다.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인양 뒤 선체를 조사할 위원회도 만들어집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포 절차가 남았지만 인양을 앞둔 만큼 국회와 희생자 가족들은 8명의 위원들을 미리 구성하기 위해 선박 전문가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바들이 너무 많고 증거물에 대해서 엄밀하게 조사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세월호 미수습자는 9명. 팽목항에서 상주하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들도 인양 시점에 맞춰 목포 신항으로 거처를 옮겨 인양 절차를 지켜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의 한 대학 무용학과 학생들이 교수들의 인건비 횡령 의혹과 수업 부실을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의 모 대학 무용학과 학생들은 각종 공연에 출연료를 받지 못했고 학기 수업도 3에서 4주차에 종강했다며 해당 교수에 대한 횡령과 부실 수업 의혹 등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하라는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현재 관련 서류를 학교와 문화재단 측에 요구한 상태라며 문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정식 수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양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폭 30cm, 깊이 2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청 측은 싱크홀에 골재를 채워넣는 등 임시 복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건설 당국은 노후화된 우수관의 연결 부위가 뒤틀리면서 집안 침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암군 삼호읍에서 해남군 화원면을 잇는 49번 도로의 집안 침하가 심각합니다. 교량 구간과 맞닿는 곳이 특히 요철이 심해 대형 사고 우려마저 높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개통된 49번 도로입니다. 정부가 건설비를 대고 전남도가 관리하는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그러나 개통 4년도 안 돼 비포장만도 못한 도로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도로입니다. 어느 정도 요철이 심한지 제한속도 80km로 달리면서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속도를 올릴수록 차량의 진동이 심해지고 교량 구간에서는 몸이 튕길 정도입니다. 특히 대형 차량도 차체가 들썩이고 승용차는 바퀴가 뜰 정도로 요철이 심합니다. 운전하면 많이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니까 많이 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그 대형 차들이 다니면서 길이 좀 많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쏟아지는 민원에 전남도가 한 조치는 높이를 맞추기 위한 임시 포장이 전부, 심한 곳은 30cm 높이까지 메워야 할 정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치마 구간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전남도는 F1 대회 기간 개통에 맞춰 공사를 서둘러 발생한 문제라며 연약 지반이 문제이지 부실 시공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개는 연약 지반은 시간과의 전쟁이에요. 시간을 충분히 주면 좀 그런 게 적고 좀 서둘러서 하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진도와 해남, 영암 기업도시의 관문 역할을 하는 도로 12km 구간이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도로로 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남학에서 건축자재 도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남학 골프 연습장 인근 공터에 보관 중이던 김모 씨의 건축자재가 도난당한 데 이어 지난 8일 새벽에도
같은 장소에 쌓여있던 형틀 등 8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가 도난당했습니다. 무안경찰서는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인근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하는 한편 야간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훔친 차를 타고 다니며 절도 범행을 저지른 무면허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성경찰서는 지난달 10일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다니며 1,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17살 이모군 등 2명을 구속하고 18살 홍모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무면허인 이들은 문이 열리는 승용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훔친 차량을 버리고 또 다른 차량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이제 4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고는 전국에 생중계되고 5.18 민주광장에서도 중계될 예정인데요.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황성효 상황실장 모시고 오늘 선고 전망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몇 시간 뒤면은 이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집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98년 전 3.1운동이 광주에서 시작된 그런 의미를 지니는 날이기도 합니다. 항쟁의 날일 것 같은데요. 그 날을 저는 그 헌법재판소가 민심의 뜻을, 절대 다수의 민심의 뜻을 받아들여서 반드시 인용 결정을 낼 것이라는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5.18 민주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결과를 지켜보실 예정이시죠? 네. 오늘 행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오늘 80년 광주항쟁의 중심지였던 5.18 민주광장에서 저희 운동본부 관계자들, 그 시민분들, 기관장님들 모셔다가 함께 그 헌법재판소 결정의 순간을 지켜보게 될 건데요.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 운동본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저희 운동본부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몇몇 분들에게 지원해서 준비해 주신 음식 같은 것도 나눌 그럴 준비 또한 해놓고 있습니다. 네, 탄핵이 인용되는 경우와 또 기각되는 상황을 모두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선고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매주 주말에 18차에 이르는 촛불 집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상관없이 19차 시국 촛불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인용이 될 시에는 말 그대로 국민 승리의 장으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축제장을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규모의 공연 그리고 먹거리 나눔 그 같은 다양한 내용으로 축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심을 저버린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해서 규탄하고 향후의 투쟁을 결의하는 그런 결의장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대선 일정이 진행될 텐데요. 탄핵의 끝이 아니라 이후 과정도 시민사회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죠? 네네. 저희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투쟁을 할 때는 몇몇 대표적인 범법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그것만의 목적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바로 친일 매국 세력부터 이어오는 그런 이 세력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적폐청산 그리고 부역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이 모든 것들 그걸 통해서 99%의 민중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나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어느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이런 국민들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이런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관철시켜 나가는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민주당 광주시당과 국민의당 광주시당 등 지역 정치권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탄핵 심판 선고 이후를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당사에서 핵심 당원들이 모여 탄핵 심판 선고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지만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집회를 열거나 입장을 내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론이 분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자중하는 분위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오늘 서울 지역의 최고 등급의 비상경계인 가포비상이 발령되면서 전남 지역 경찰 병력도 지원에 나섭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불복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어제 목포경찰서 1개 중대가 상경했으며 오늘은 여수, 내일은 순천경찰서에서 각각 80명 안팎의 직원들로 중대를 편성해 상경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도 오늘 을호 비상이 내려지면서 경찰관들의 연가가 중지되는 등 경계 태세가 강화됩니다.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이번 주말 첫 홈경기를 앞두고 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개막전에서는 아쉽게 졌지만 한층 성숙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올 시즌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한겨울 추위가 물러간 푸른 잔디 위에서 드래곤즈 선수들이 훈련에 몰두합니다. 날렵한 몸놀림과 진지한 표정엔 홈경기 승리에 대한 투지가 묻어납니다. 지난 주말 열린 개막전에서 전남은 한 골 차로 상대팀인 전북에 승기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패스와 협공으로 골문을 두드리며 전북을 긴장시켰고 수비도 한층 단단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볼 점유율 등에서는 오히려 전북을 앞서며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좀 그때보다 나았기 때문에 좀 더 다음 경기에 좀 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신감이. 특히 올 시즌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골키퍼 박대한은 신인 같지 않은 순발력과 노련함으로 위기의 순간마다 수문장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헝가리 국가대표 출신의 페체신 역시 팀의 공격을 주도하며 시즌 첫 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I feel good. It's my first game here in Korea and score other game. I can't win. 기존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탄탄한 조직력에다 지난해 팀 상승을 주도했던 외국인 콤비 자일과 유고비치까지 합류하면 올 시즌 목표인 상위 스플릿 진출은 물론 그 이상도 노려볼 만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중위권에서 좀 많은 좀 혼전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전년도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좀 좋았던 모습 그 이상을 좀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오는 12일 상주 상무를 상대로 올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선수들의 강한 자신감에 지역 축구 팬들의 기대도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호남선 KTX 2단계 사업에 무안공항 경유 노선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KTX 2단계 노선과 사업비 용역을 진행 중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조만간 기획재정부에 1차적인 조사 결과를 비공개 보고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기획재정부에 KDI의 용역 결과를 함께 검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지만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며 최종 결과 발표는 조기 대선 전국 등을 감안해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간역에서 서지 않고 서울에서 광주 사이를 직통으로 가는 고속열차가 하반기에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용산역과 수서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직통열차를 운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선로 배분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 광주 간 운행 시간이 1시간 25분 이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무정차 열차의 운행 횟수와 시간 등은 기술 검토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내 시장 2조 원, 세계 300만 대 생산 규모까지 성장한 드론. 지스트가 국제대회에서 세계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보통 드론들은 배터리만으로 이게 가동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보시다시피 그 선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 선으로 전력을 공급을 해줘서 그 전력으로 이 배터리를 충전시키면서 드론이 계속 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200m까지 올라갈 수 있게 제작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세계 기록은 이런 소형 드론 같은 경우는 한 190m 정도, 이 정도까지 현재 올릴 수가 있습니다. 착륙을 하게 되면 착륙할 때 충전을 할 수 있게 한 건데 이게 이제 착륙이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1m 반경 내에 아무데나 이렇게 착륙을 하더라도 이게 충전이 돼야 돼요. 그 기술을 저희가 세계 최초로 드론에 적용한 걸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이런 유선 충전 드론을 쓰게 되면은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드론이 계속 날면서 교통관제하는 데 쓸 수가 있거든요. 환경감시나 뭐 산불감시 이런 데도 이제 드론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드론이 세계 기록을 갱신해 상공 200m 이상까지 올라가듯 우리 지역 대학들의 노력도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 광주시 무용협회 신임 회장에 이영애 전 광주시립 무용단 단장이 선임됐습니다. 이 회장은 무용 인구 저변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젊은 무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 사업과 다양한 수익 사업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부회장은 나인숙 금호중앙여고 교사와 서영 송원대 교수, 오윤환 광주시립 발레단 지도위원이 맡았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5가지가 정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91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양동시장은 지역 선도시장 육성 사업에, 말바우 시장과 봉선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각각 선정되는 등 5개 사업이 정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91억 원을 확보했고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올해 154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해양조가 매화 개화식에 맞춰 해남 보해 매실농원을 이달 말까지 무료 개방합니다. 보해 매실농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매실농원으로서 14만 평의 대지에 14,000여 그루의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매화 만개 시기는 오는 20일 전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광주본부 세관은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의 수출입 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기업 지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센터에서는 FTA 활용 지원이나 기업 전문 상담관을 통한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무역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신규 교육 사업 추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광주시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 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을 경제고용진흥원을 통해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인턴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기업과 청년 인턴에게는 지원금이 지원됩니다.